내부까지 침범하지 않은 상태, 수술 시에 완전 회복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위암의 관련 요인은 위축성 위염, 악성 빈혈 등이 연관이 됩니다. 짠 음식, 염장식품 등의 섭취를 오랫동안 했을 때, 그다음에 위암이 가족력이 있을 때, 음주와 흡연을 오랫동안 했을 때 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병 그림 한번 보세요. 예, 관련 질병. 유해 수술력이 발거력이 있으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고, 악성 빈혈 있을 때 10%에서 위암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헬리코박터와 연관된 것이 위암, 위궤양, 위염, 예, 위궤양이에요. 위궤양. 이게 처음에 나와서 제가 관련 질환이고, 시기는 햄, 소세지, 짠 거 이런 거 피하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네. 네, 가족력 있고 술, 담배가 해롭습니다. 모든 질환은 술, 담배는 다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증상, 위암의 증상입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을 잘 나타나지가 않아. 그래서 잘 몰라. 나중에 위에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니까 위암이래. 근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을 때는 벌써 위암 중기 이후 거의 말기에 발견이 됩니다. 초기에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는 검사하지 않고는 극히 드문데, 우리 정기 건강검진 하죠? 네. 네. 그거 할 때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위암 걸려도 조기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생존력이 좀 길어요. 소화불량, 식욕감퇴, 체중 감소, 속쓰림, 오줌,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빈혈, 피로감, 자주 피곤해, 그리고 살 빠져, 출혈, 토혈, 빈혈, 구토, 진단 검사에서 복부 종양 덩어리, 간이 비대해져요. 복부 종양에서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니까 간이 이렇게 앞으로 쭉 나오니까 간이 비대해진 걸로 느끼는 거예요. 초음파에 보면. 치료와 예방 협력은 수술, 화학요법, 항암 치료하는 거, 방사선 치료 등이 있고요. 치료 후 5년간은 병원에 정기적으로 재발 검사를 하고, 5년이 넘었는데도 전이 됐거나 재발하지 않으면 그때 완치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고요. 이거는 2주 정도 약 먹으면 다 없어집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짜고, 맵고, 태운 음식, 훈연식품 안 드셔야 되고요. 금연하고, 스트레스, 이게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마음이 편해야 돼. 뭐든지 안 걸리고. 조기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정기검진 건보공단에서 하는 거 빼놓지 말고 꼭 하세요. 제가 아시는 분이 우리 직원 남편이었는데 73년생이야. 그러면 한 50 초반이잖아, 그죠? 근데 계속 어깨가 아팠대요. 어깨가 아파서 좀 정형외과 가서 검사하고 진통제주고 근육이완제 먹고 이러다가 정형외과 개통만 치료를 받으러 다닌 거야. 근데 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했어. 50대 초반에 될 때까지. 무슨 그런 남자가 다 있어요? 한 번도 안 받았대요. 그래서 건강검진만 했어도 건강검진 안 받아갖고 발생이 되면 혜택을 못 받는다고. 네, 말은 그래요. 근데 해주긴 해줘요. 해줘요? 네, 해줘. 요즘에 암으로 발견됐을 때 그 보건소에서 암 지원 혜택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진단 받았는데 안 해줘? 그렇다고? 검진 안 했다고? 해주는데 좀 잘 받으라고 일종의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 근데 그분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았대요. 근데 2년 동안을 이렇게 어깨가 아프고 하니까 계속 정형외과 이런 데만 가서 심하게 아플 때는 가서 약 사다 먹고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직원이 무슨 직원 교육하는 데 갔는데 그 을지병원 의사가 와서 정형외과 의사가 와서 강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계속 어깨가 아파하고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러 간 거야. 갔다가
그 선생님하고 나중에 이제 쉬는 시간에 상담을 한 거죠. 우리 남편이 계속 한 2년 동안 어깨가 이렇게 아픈데 가서 좀 검사를 해보고 싶다. 가서 CT 검사라 이렇게 해봤는데 폐 검사도 한번 해달라고 했대요. 폐암 말기야. 그래서 이렇게 어깨 아프고 근육통 있고 막 이런 거 그냥 어깨 통증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폐암이 그렇게 해서 근골격계가 아픈 게 폐암이 방사통이 있어서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아파다고 정형외과 한의원만 가면 안 돼요. 그래갖고 폐암 말기 진단 받았어. 그래서 다 지금 그분이 건강 진단을 안 받아서 그렇게 늦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증상이 이미 나타났잖아, 그죠? 2년 동안 계속 정형외과 치료만 받았어. 그랬는데 계속 안 나니까 직원이 그렇게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입원해서 그러면 입원해야 MRI 검사 이거 보험 되잖아, 그죠? 실비보험. 그래서 입원해서 검사를 하는 김에 폐도 한번 해주세요. PCT 했는데 거기서 암이 발견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큰병 아산병원으로 연관을 해서 갔는데 이미 항암 치료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대상도 안 되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 커졌으니까. 그래서 적용되는 일부 항암 치료를 했는데 뭐 뇌까지 전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뼈에는 이미 전이가 됐으니까 뼈가 아픈 거고. 그래서 건강검진 잘 받으시라는 거고요. 대장암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딴 얘기 하다가 오늘 제가 이거 노화 다 껴야 되거든요. 시민들도 좀 풀기 전까지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문제도 풀죠? 네. 한 5과목 정도 나간 다음에 제가 문제 풀으라고 할 거예요. 네. 대장암 보겠습니다. 대장암이란 맹장, 결장,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대장의 가장 안쪽의 표면의 점막에 발생해요. 대장 내시경 다 해보셨나요? 네. 네. 그래서 안쪽에 생기는 것이 이제 폴립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제가 보험 심사 청구할 때 보면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도 보험 심사과에서 청구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남자, 여자, 유내시경, 대장 내시경 다 하는데 남자가 대장 내시경 했다 하면 폴립이 나오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대장암 발생 경력 또 분포도도 좀 높아요. 폴립을 대장 내시경에서 떼어내지 않으면 그게 계속 자라면 암이 되는 거예요. 나도 뛰었어. 네. 5개. 왜 우리 남편도 검사할 때마다 용종을 뗀다고 하더라고. 1년에 한 번씩. 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지원을 해줬어.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해주니까 35만 원 내면은 뭐 CT, MRI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도 이제 용종이 자주 발생하니까 할 때마다 뛰니까 본인이 올해도 하고 싶은가 봐. 근데 그거는 굳이 처음 2년 되면 많이 자라지도 않아. 떼기도 좀 애매해. 근데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뭐 자주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종종 잘 생긴다 그러는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좀 너무 많이 컸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 하면서 못 뛰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 큰 병원 가서 입원해서 이렇게 떼기도 해요. 영정은 선정 네, 용종에서는 그냥 암 양성인 거고 선종은 암으로 진행하는 단계. 단계. 그래서 선종이 된 상태에서 떼는 사람도 있어요. 좀 크기도 커요. 그거 이제 그냥 방치하면 이제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보통은 아무 문제 없으면 5년에 한번 하라고 해요. 근데 그런 가족 본인 병력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해야지. 그 변으로도 알더라고. 네? 아니 변으로도 용종이 있을 것 같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변에서 보는 건 이제 잠혈 검사하는 거예요. 피가 있나? 그랬나 봐요. 그래서 했더니 진짜로 5개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용종 중에서 어느 하나에서 이제 피가 났으니까 잠혈이 나온 거예요. 잠혈 반응 검사 하거든요. 대변에서 보는 건 잠혈 보는 거예요. 우리 대장암 검사 한다고 변 검사는 하는데 잠혈 반응. 네. 또 피가 나오면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나와요. 대장 관련 요인은 대장 용종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
장기간의 궤양성 대장염을 앓았던 분, 요거 궤양성 대장염도 클론병이라고 해서 또 요거 희귀난치 질환이 있어요. 네,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 매일 알코올 섭취하시는 분,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알죠? 야채 뭐 이런 거 없는 거. 가공 정제된 저자녀 시기의 섭취, 저자녀 시기도 뭔지 알죠? 네, 이것도 야채 이런 거 안 먹는 얘기예요. 증상, 장습관의 변화와 장폐색, 설사와 변비가 반복돼. 혈변, 직장 출혈, 점액 분비 이런 증상이 있어요. 뭐 혈변이 있으면 벌써 많이 진행된 거니까 깜짝 놀라서 빨리 가야 되고, 그렇기 전에 이상하게 설사도 났다가 변비도 됐다 막 이래. 네. 반복적으로. 그러면 빨리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이유 없이 설사도 나와. 내가 뭐 특별한 거 먹은 것도 아닌데. 허약감, 네, 암에 걸리면 이제 체중 감소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꾸 나도 모르게 뭐 한 것도 없는데 체중이 자꾸 빠진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 좀 해봐 이러잖아요. 암 검사 좀 해봐 이 소리예요. 요인에서 양성종양이나 치질 변비 등에서 유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치료와 예방에는 수술과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치료 후 몇 년간? 5년간은 병원에서 재발 여부를 확인해서 재발이 안 됐어, 전이도 안 됐어, 그러면은 완치 판정합니다. 설사 보겠습니다. 설사는 변 속의 수분량이 증가하여 물 같은 대변을 보는 상태로 배변량뿐 아니라 배변 횟수도 증가한 것을 말해요. 관련 요인은, 설사하는 요인은 장에 감염이 됐다든가 스트레스, 병용균에 오염된 음식물, 식중독, 장질환 등이 있어요. 감기 걸려도 설사할 수 있어요. 감염으로 소화 기능의 저하, 하재 등의 남용. 하재가 뭘까요? 하재. 하재, 변비 멈추는 약, 하재. 지사제는 설사 멈추는 약, 하재와 지사제 차이. 그림 잘 보시고요. 설사 원인은 그런 게 있다는 거고, 증상은 위례에서 수십 회 수분이 많은 상태 편도 있으면 작정 물변 싸는 거, 물통, 무설사, 혈성 설사, 피가 섞인 설사를 하기도 해요. 치료와 예방에는 의사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고 심신을 안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설사할 때 배 아프니까 몸 따뜻하게 해주죠. 배. 네. 설사에서도 또 배 아프니까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돼요. 설사에는 보리차는 끓는 보리차 수시로 마시고,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해야 돼요. 장 운동이 너무 돼서 설사하는 거니까.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릅니다. 지사제, 설사 멈추는 약. 변비 보겠습니다. 변비란 변을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2, 3회 이하인 경우, 일주일에 2, 3회 이하.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이 환자 입원하면 라운딩 할 때 오늘 변 보셨어요? 물어봐. 안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갔을 때도 또 물어봐요. 변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안 봤어. 그러면 이분은 변비가 있겠구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에다가 요양보호사 그 의무 기록할 때는 그런 거는 뭐 계속 쓰지는 않더라고요. 간호사는 실시간으로 쓰거든요. 뭐 일이 있으면. 그럴 때 변을 며칠째 못 보고 있음. 그러면 이제 주치의가 혹시 오다 내려오면은 이분 언제부터 변을 못 봤으니까 처방을 해주라 이제 얘기를 해보고 처방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관장도 해요. 관장도 하고 필요하면 약도 처방하고요. 로페린이라는 거 혹시 노인들은 뇌졸중이나 뇌경색 있어서 장운동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운동도 잘 안 하잖아.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평상시 약 처방에도 변이 좀 설사하는 거, 로페린 같은 거를 평상시에도 그냥 처방해줘요. 그냥 변이 딱딱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그 말랑말랑한 변을 보라고. 그래서 보통 뭐
변이 삐질삐질 나와 뭐 이러는 분들 그런 약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어르신들. 변을 볼 때 힘이 들고 변이 심하게 딱딱한 경우 변을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잔변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변비라고 해요. 그럴 때는 섬유소 식품 많이 권장해주고 못 걷는 사람은 아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복부 마사지를 해주는데 시계 방향으로 해주고 관련 요인은 변비 관련 요인 위 대장 반사 감소 약화에 따른 장운동 저하 장운동이 안 돼서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저장 능력 저하와 관련된 지나친 저자녀식이 섭취 저자녀식이 뭐가 있을까요? 섬유소가 없는 거야. 그럼 빵도 될 수 있고 그죠? 거의 섬유소 없잖아요. 뭐 밥도 될 수 있고 좀 죽이라든가 그런 것만 먹으면 또 이렇게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폭포 근육이 어르신들 배가 이렇게 근육이 없어서 확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 그죠? 근육이 없어서 장운동이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폭포 근육. 식사량 감소. 밥을 안 먹으면 또 변도 감소되죠. 감소되니까 변이 꽉꽉 차줘야지 변이 나을 묘의를 느끼는데 묘의가 안 나. 그래서 변이 없으니까 나갈 시간이 아니구나 해서 대장에서 나갈 때가 안 됐구나 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묘의를 안 느껴줘. 계속 머물려면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대장은 계속 수분을 흡수하니까. 하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가 저하돼요. 하재. 운동량 감소에 따른 장운동 저하. 요실금에 대한 염려로 인한 수분 섭취 부족. 어르신들도 요실금도 있고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니까 화장실 자주 간다고 물 안 먹어요. 그러면 이것도 변비가 걸릴 수 있고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요. 대장암, 뇌졸중, 신부전 등의 합병증으로도 변비가 올 수 있어요. 약 때문에 합병증도 와요.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때문에 변비가 옵니다.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예전에 뭐 겔포스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짜먹는 물약 있죠? 그런 게 제산제거든요. 그런 거는 식간에 드시라고 하잖아, 그죠? 식간이 어딘지 알죠? 식사와 식사 사이. 그때 먹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산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제산제를 또 너무 오랫동안 먹으면 이 변비가 올 수 있어요. 괜찮아지면 빨리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잘 먹고 잘 싸면 땡큐. 잘 먹고 잘 싸면. 요양병원에서 뭐 특히 뭐 해주는 게 없어요. 그냥 밥 주고 운동하게 하고 약 먹고 잘 계시면 돼. 뭐 게임이나 오락하면 참여하고 그래서 잘 지내면 되는데 먹고 싸고가 잘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모든데 수면도 못 이루고 운동에 참여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해요. 그래서 잘 드시고 잘 싸. 증상 뭐 이런 게 있고요. 배변 횟수가 감소하고 배변 시 어려움이 있고 배변 무게가 감소하고 복부 통증과 팽만감이 있고 항상 아랫배가 묵직하고 경련 잘 식욕이 저하됩니다. 변비 치료와 예방에는 처방에 따라 하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빈번하게 사용하면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편안한 환경에서 배변을 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는 환경 아니고 화장실만 가면은 막 누가 얘기시키고 텔레비 소리 켜놓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다 조용히 편안하게 대변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수분 보기가 힘들거나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번거롭게 해서 물 마시기를 줄이면 변비가 악화될 수 있어요. 넘어가서 5번. 우유는 자운동력을 높이고 변의를 느끼게 하므로 적극적으로 섭취한다. 자, 배변 못 보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그러면 따뜻한 우유 마시게 하면 수면도 촉진될 수 있어요. 우유, 운동도 높이고 체조,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대장의 운동력을 높이고 복부 마사지로 배변을 돕는다. 예전에 제가 본 대상자 중에서 그분들 수급자가 두 내외분이 다 수급자셔. 그리고 두 내외분이 다 간병인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간호조무사 했던 분이 요양보호사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조금 자운동을 해주려고 여자분은 계속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그 케어가 잘 돼. 케어가 잘 되는데 남자분은 잠을 못 주무시니까 계속 수면제를
자기 이름으로 처방 받아도 잠을 못 주무시니까 수면제는 처방의 한도가 있잖아요, 그죠? 계속 네. 처방하면 또 그 위험한 향정신성 약물이라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처방 안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시스템이 발달이 돼서 그리고 어느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했으면 그 약국에 약 타러 가면 어느 병원에서 약 처방 받은 거 있네요,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안 줘요. 그거 다 드시면 처방 받으셔요.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과거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거가 한 7, 8년 정도 됐을까? 10년은 안 됐어. 그 정도 됐어. 그래서 이게 중복 처방이 요즘엔 안 돼요. 중복 처방 안 되니까 의사한테 가서 수면제 받으러 가도 안 주니까 자기 부인 이름으로 또 처방을 받은 거야. 이 아저씨 남편이 가서 배우자 약 처방 타러 온 거야. 배우자가 가도 약 주잖아요, 그죠? 잠을 못 잔다 그러고 자기가 먹었어.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근데 그분은 잠은 잘 주무셔, 배우자는. 네. 그래서 이제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너무 이제 급여 일수가 많고 이러면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적이 있는데 갔더니 그 여자분은 간호조무사 했던 분이 요양을 해서 복부 운동을 잘해서 변비도 없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복부 운동을 해주신대요. 네, 여자분 침대에 노상 완전 와상이야. 1급이야. 1급인데 집에 있어. 요양원에 안 가고. 그러면 요즘에는 장기요양 수가가 요양시설에 가면 국가에서 돈 많이 줘야 되잖아, 그죠? 요양원에. 근데 제가는 덜 줘도 되잖아, 자기 집에 있으니까, 그죠? 요양보호사. 근데 국가에서도 의료 예산을 조금 감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수가보다 제가 해서 케어를 하는 수가를 더 많이 인상했어, 올해. 그래야지.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1, 2급도 집에서 요양 받아라. 그런 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분 요양하는 사람은 요양원에 근무하는 시설 요양사보다 돈 더 받아. 네, 그래서 1, 2급도 그런 분도 와상 많아요. 장애 있으신 분들도 와상 상태로 루게릭병 이런 분들도 집에 계시거든요. 완전 와상이야. 다 그런 분들 활동 보조인이 나가는데 지금 활동 보조인 아니고 활동 지원사. 그분들이 다 케어해 주거든요. 그분들은 24시간 케어해야 돼요. 완전 와상이니까. 근데 장기요양 대상자도 장기요양 1급인데 집에서 케어받는 거예요. 그럼 그 요양 선생님은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되지만 배우자도 있고 하니까 안 되지만 급여를 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인상률도 시설의 1, 2급보다 제가의 1, 2급을 더 수가를 올렸어.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가에서도 왜냐하면 우리나라 올해 초고령사회 됐잖아요, 그죠?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초고령사에서 초고령사가 되잖아요. 고령사회가 되니까 국가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자기가 살던 집안에서 편안하게 오랫동안 살다가 돌아가시게끔 국가에서 이제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체조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대장의 운동 능력을 높이고 복부 마사지로 배변을 도와줍니다. 식사 시간을 매일 일정하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갖고 변이가 생기면 즉시 화장실을 찾음으로써 배변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변비를 유발하는 약 복용 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돼요. 변비가 있다고 계속 변비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사를 하지. 설사가 있다고 설사 처방받은 약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 이건 그래서 본인이 조절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인지가 없어서 치매 환자라든가 이런 분은 요양 선생님이 계시면 요양 선생님이 변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변비약을 먹다가 화제가 들어가는데 보는 거야. 봐서 변이 저 정도면 이제 그 약 끊어도 되겠구나 하고 끊어도 돼요. 그건 뭐 의사 처방 없이 변 잘 보니까. 요양보호사 활동 한번 이게 처음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의 다음에 나오는 요양보호사의 활동은 거의 비슷해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르신 폐암 같으니까 얼른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이러면 안 돼.
요양보호사의 부정확한 판단이 대상자 및 가족에게 혼란과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예. 속이 쓰리다고 하는 대상자에게 위험인 것 같으니 약을 먹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 나는 알고 있지만 알아도 그냥 알고 본인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르신 뭐라고 말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보이거나 평소와 다르게 상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을 때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럴 때 가족과 상의하여 의료기관을 찾도록 해야 하고 또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돼요. 재가에 계신 분들 예. 식사량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대변에 콜라색으로 뜰 때 콜라색 왜 콜라색일까요? 대변이 까맣게 됐어. 왜 그럴까요? 혈변. 장 위쪽에서 아까 칠레타라고 그랬죠? 장 위쪽에서 출혈이 될 때는 까맣게 나오고 장 아래쪽에서 나온 거는 피색이 나오고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출혈이 있다. 위출혈이나 뭐 소장 이쪽에서 출혈이 됐다 그러면 콜라색이 나올 수 있어요. 까맣게. 속이 쓰리다고 하거나 오심 구토가 있을 때 먼저 가족과 상의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간호사 등 의료인과 상의해야 돼요. 우리는 제가 같다 그러면 시설장이나 간호사한테 얘기하면 돼요. 이거 내 관장약 사왔으니까 이거 나중에 해줘요. 이러면 해도 될까요? 네. 보통 약국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해주거나 본인이 하기도 해요. 관장약은.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운동 부족, 변비, 구강질환 등의 신체적인 이유와 불안, 슬픔,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아서 등의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과 상의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드렸고요. 호흡기계 보겠습니다. 호흡기계 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호흡기계 질환은 폐, 독감, 감기도 호흡기계 질환이고 폐렴, 결핵, 기관지염, 그런 질환이 호흡기예요. 노화에 따른 특성 보겠습니다. 호흡기계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의 감소로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해요. 우리 지금 이 환경이 너무 건조해도 안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간 서늘한 게 좋으세요. 추워요? 점막이 건조하게 돼요.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하고 폐포의 탄력성 저하 이건 이제 연세 들어서 그런 거예요.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순환량 감소 이거 시험에 나오고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찹니다. 이게 폐포가 이게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들은 폐포가 아주 말랑말랑 소프트해요. 근데 나이 들고 늙고 하면은 폐포가 뻣뻣해져. 경화가 돼. 뻣뻣해져. 그래서 폐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호흡 근육의 위축과 근력의 약화로 호흡 증가 시 쉽게 피로해지고 기침 여기 보면 폐포가 이거예요. 예. 폐포가 폐 속에 아니 그 세포예요? 네. 요 폐포 포도같이 생긴 포도같이 생긴 거. 여기서 산소 CO2 교환이 이루어져요. 폐포. 여기 보면은 요거는 맨 위에 붉은 거는 기관지 요 안에서 또 세기관지 다 갈라져요. 세기관지 세발낙지 하죠. 세기관지. 동글동글한 폐포. 네, 폐포. 여기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기관이나 기관지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기관지염, 뭐 만성기관지염, 저기 가래가 차이고 폐 속에도 가래가 차이면 어르신들은 기침 반사가 저하되어 있잖아요. 기침을 못해. 폐 안에 가래가 잔뜩 쌓였는데 기침 안 해.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염증이 생겨. 그게 폐렴. 폐렴을 항생제를 꼭 써야 돼요. 근데 항생제를 안 쓰고 계속 놔뒀다. 그럼 그게
치료해도 안 나. 저기 항생제를 써도 안 나. 그럼 그게 나중에 폐혈증으로 가요. 폐혈증으로 가면 온몸에 세균이 다 퍼져 있는 거라서 뭐 3차 항생제 이런 거 써도 안 들어요. 그럼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렴이 어르신들은 폐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해서 3번 호흡 근육의 위축과 근력 약화로 호흡 근육. 호흡 근육은 우리 폐에는 근육이 없잖아요. 그죠? 폐 운동, 폐 혼자 운동 못 하거든요. 그래서 폐 운동을 시키려면 늑간근에 우리 근육 붙어 있잖아요. 뼈에.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늘려줘. 선생님들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툭 눌려 있잖아. 이렇게 좀 펴줘. 그러면 폐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한번 이렇게 심신 운동해서 근육과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폐를 자극해서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근력의 약화로 호흡증까지 필요해지기 쉽고 기침 반사와 손목 운동 저하. 이것도 증가냐 저하냐. 이게 증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저하된 거 다 알 수 있죠. 미세물질 걸러내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손목 운동이 저하돼서. 손목 운동이라는 거는 기관에 손목 작은 털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손목 운동이 이렇게 나풀 하면서 기침 턱 펴면 가래가 턱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침을 해도 운동이 안 되니까 안 올라와. 매번 기침해도 속에 가래가 있는 거예요. 손목 운동이 저하돼서.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 네, 주요 질환 독감 보겠습니다. 독감은 예방접종 매년 하는 거 알고 있죠? 예방접종에서 또 많이 흔하게 나오는 거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며 고열과 함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관련 요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고요. 요거는 호흡기로 감염됩니다. 급성 인플루엔자에 걸린 대상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 감염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증상은 갑작스러운 열이 나고 전신 쇠약감 있고 인후통, 근육통, 몸살 났다 그러잖아요. 근육통, 두통, 마른 기침, 코막힘 등이 증상이 있고요. 치료와 예방에는 안정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취하고 필요시 해열 진통제나 처방받는 항바이러스제 복용하고 매년 1회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만성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은 이제 이런 것들이 기관지염이 오래돼서 만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돼서 만성기관지염이 되는 거고,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든 상태예요. 관련 요인은 흡연, 세균성 혹은 바이러스성 감염이 자주 걸렸다 낫다 한 것이고, 증상은 감기하고 비슷한데 심한 기침이 있고, 특히 이른 아침에 발생되는 가래 끓는 기침,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제 기침 많이 하고 가래 나오는 거, 그다음에 점진적인 호흡 곤란이 와요. 네. 전신 쇠약감, 체중 감소, 잦은 호흡기 감염 등이 있어요. 네. 넘어가서 치료와 예방. 만성기관지염의 치료 예방. 호흡기 기침을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 내 가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네, 뱉어야 돼요. 삼키지 말고. 거기에 혹시 세균이 있다면 세균을 삼키는 거예요. 처방받은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여 가래를 묽게 하고 좁아진 기도를 넓혀주고, 물을 자주 먹어서 가래를 묽게 해줍니다.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여러 번 나눠 식사합니다. 흡연하고, 공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 사는 경우, 그래서 왜 암에 걸리면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요양한다 그러시죠? 공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능한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갑자기 춥거나 더운 데 들어가는 거, 또 습기가 많은 거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킵니다. 폐렴 보겠습니다. 폐렴은
세균. 폐렴은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어요. 곰팡이, 화학물질에 의해 폐 조직이 염증이 생겨서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됐다는 게 이제 뻣뻣해졌다는 거예요. 경화됐다는 거.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폐렴이 되면. 그래서 가래가 막아도 산소 교환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산소 교환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폐렴이 생기는 거예요. 관련 요인은 세균, 바이러스, 흡인성 폐렴. 흡인성은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넘어가서 그게 기관지에 쌓였거나 폐까지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흡인성 폐렴. 음식이나 식물이 이물질이 기도로 내려가서 염증 생기는 거. 증상은 폐렴의 증상은 일단 두통, 근육통, 고열, 기침, 흉통, 호흡곤란, 한혹성 가래, 마른 기침,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치료는 세균성 폐렴은 꼭 항생제를 써야 돼요. 항생제 안 쓰면 안 나요. 바이러스성 폐렴은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한다. 근데 폐렴이 닮은 바이러스보다 세균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생제 꼭 써야 돼요. 뭔지 몰라도 항생제부터 씁니다. 산소 공급 제일 중요하고. 체위 변경,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해줄까요? 숨을 못 쉬니까 반자이 해줘야 되고, 체위 변경, 기침 및 심호흡으로 혈액의 산소 농도를 적절히 유지해야 돼. 폐렴이 있으면 혹시 요양병원에 가보시면 산소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 산소 넣어줘야 돼요. 네, 폐에서 산소 교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유지해주고, 규칙적으로 환기하고 적절한 습도,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 여기도 계속 이거 막 틀어대면은 굉장히 건조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있어서 창문 예전에 코로나 있을 때 1시간에 한 번씩 이거 하는 것도 여기 뭐 저기 지침으로 내려와서 안 하면 그것도 기관 평가에 마이너스 됐었어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번마다 창문. 근데 오늘은 그래도 저기 미세먼지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당분간 따뜻해지더니 미세먼지가 많았었는데. 규칙적으로 환기하고 영양과 수분 충분히 섭취하고 감염 전파를 예방해야 되고, 폐렴이 있는 분들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마스크 써야 돼요. 나도 보호하고 내한테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타인한테 감염 안 되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타인이 감염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과거에는 마스크 쓰고 다니면 저분 어디 아픈가 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우리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마스크 써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죠? 네, 일부러도 써. 막 나오면 추우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마스크 써도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예전에는 장기 이식 받았던가 이런 분들은 사람 많이 모인 곳에도 가지 말라, 항상 마스크 써라. 그래갖고 마스크 쓰면 저분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보호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남 보호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예요.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그만 거 뭐가 하나 들어와도 금방 면역이 떨어져서, 그분들은 이식을 하신 분들은 항상 평생 이식 억제제를 먹어요, 약을.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도 항상 내가 거기에 감염되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자기 보호하려고 마스크 씁니다. 외출 후 손발 깨끗이 씻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환절기 이전에 폐렴 구분 예방 접종을 합니다. 폐렴 예방 접종은 언제 해요? 65세 넘으면 평생 한 번. 네. 50세 넘어서 한 번 하면은 65세 때 한 번 더 해요. 네. 65세 전에 한 50대에 한 번 맞았다. 그럼 65세 때 한 번 더 맞아. 65세는 나라 한 번 맞으면 돼요. 근데 나도 맞아야 돼서. 그러니까 자기가 65세 넘어서 맞는 거는 공짜라고. 65세 이전에 맞는 거는 자기가 돈 자기가 내야 내야 되고. 그 65세 넘으면 병원에서도 놔줘요. 공짜로 놔준다니까.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다 통보가 돼서 청구를 하니까 국가에다.
그거 예전에도 다 65세 넘는 독감 예방 접종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다 맞아서 어디에서 한꺼번에 네. 줄 서서 맞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병원에 가서 맞잖아. 근데 병원에다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청구하면 되니까. 천식 보겠습니다.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 배웠죠? 네. 뭐예요? 쌕쌕 기침.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데 좀 알레르기성이 좀 많아요. 이거 꼭 알아두기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기도의 반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접착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옆에 천식이 있는 대상자 꼭 알아두고 그거 시작. 천식이 있는 대상자는 미세먼지, 황사 등이 심하면 바깥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네, 먼지에 의해서도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꽃가루 이런 거. 천식 악화 관련 요인 보겠습니다. 감기, 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 이거 비염도 알레르기성 질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천식으로 갈 수 있어요. 흥분이나 스트레스, 긴장감,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강아지 털, 고양이 털, 배설물, 곰팡이 등이 있고요. 요거 중요하고요. 요즘에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강아지 키우면서, 고양이 키우면서 천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호흡기 질환, 대기 오염, 황사, 매연, 먼지, 자극물질, 자극적인 냄새, 담배 연기, 갑작스러운 온도, 습도 차이,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온도에 갑자기 노출했을 경우에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노화에 따른 폐기능 감소도 될 수 있어요. 뭐 천식이 어릴 때는 없잖아, 그죠? 노화가 되면서 천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천식약 드시는 분도 많아요. 기침 증상, 기침,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대표적인 요게 천식 증상이에요. 시험 꼭 나오는데 요거 없으면 천식 증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점액 분비량 증가, 기도 경련,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편한 감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에요. 치료 예방에는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에 운동할 때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하고 운동합니다. 처방받은 약물을 정확하게 투여하고 처방받지 않은 약물은 사용하지 않고 담배 벽난로, 난로에서도 먼지 무진합니다. 먼지, 곰팡이를 피하고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가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합니다. 습도 많을 때도 피하고 적당한 휴식과 수면 취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침구류,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세탁합니다. 이제 면, 이불 같은 거는 삶아요.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 65세 이후에는 폐렴 부분 백신을 1회 합니다. 이건 65세 넘으면 평생 한 번이에요. 기관지 확장제 분사하는 순서 요거가 시험에 나와요. 순서. 네. 사전에 뚜껑을 열고 흔든다. 근데 이게 지금 뚜껑을 열고 흔드나 뚜껑을 닫고 흔드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 분사 누르기 전에는 안 나오거든. 근데 열고 흔든다 그랬어. 이게 우리 교재 똑같이 나와요. 여기 열고라면 열고라고 해야 돼. 닫고 이러면 그 같은 거예요. 흔드는 거는 그죠? 근데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거는 답 아닌 거예요. 이 토시 하나 가지고 틀리게 해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거 순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번부터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충분히 숨을 내쉰다. 입을 열고 다리를 입으로 물다. 입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입의 용량이 흡입되도록 흡입기를 누른다.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 양이 폐에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초간 숨을 참은 다음 천천히 내쉰다. 다음 투약까지 적어도 1분간 기다린다. 사용 후 입을 충분히 헹군다.
수 있게 됨에 설명서를 참조해야 한다. 네, 이거 순서 틀리게 나오면 다 할 수 있죠? 네, 이거 순서가 나왔어요. 해결해 보겠습니다. 해결액은 결핵균이 폐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관련 요인은 결핵균의 호흡기 감염,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이런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 결핵이 많아요. 이분들이 몸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쉽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환자들이 우리나라의 그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들 보면 동부병원, 서부병원 있죠, 서울에. 그런 병원에는 이제 결핵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핵병원이 따로 있어요. 영양 부족, 해녀 환자들이, 지금은 해녀 환자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의료급여 수급자를 만들어줘서 해녀 환자들이 거의 없어요. 네, 수급자 만들어주니까 다 의료 혜택을 받으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왜 정신질환자들도 막 돌아다니는 사람 많았었죠? 이분들 다 어디가 계신지 아세요? 네, 정신병원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갔다가 입원시키는 거예요. 거기가 뭐 10년, 20년 병원에서 살아요. 생계비, 의료비 다 주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정도로 의료급여 제도도 좋고 복지 혜택도 좋아요. 복지 혜택 너무 좋아요. 영양 부족 등으로, 그리고 술만 드시게 되면 영양 부족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어디 마트 갔는데 술 하나 하고 술병 하나 하고 라면 하나 하고 사갖고 나오시더라고요. 남자분이 아침에. 그게 이제 아침인 것 같아요. 술 하나 드시면. 그러니까 영양이 없는 거예요. 면역질환 저하, 당뇨병, 악성종양, 만성 신부전 등과 같은 만성 질병의 악화,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분들, 쉽게 균이 들어오면은 홀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요인이 되고, 증상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이것도 무증상이다가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건강검진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과거에 결핵 앓았던 적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분 있죠? 네, 그거 본인 모르게 결핵 앓고 지나간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그 흔적이 다 결핵 앓았던 분은 남는다고 해요.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 그 어디 책에 보면 2주 이상의 기침을 한다. 이게 보기로 나와 있어. 근데 2주 이상의 기침을 한다고 다 결핵인 건 아니에요. 그죠?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자, 요거 시험에 나왔어.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려요. 이게 증상이, 요거 답이 뭐예요? 결핵이에요. 결핵. 오후에 열이 있고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거 결핵이에요. 폐렴 아니에요. 그게 반복된다고 하고, 피로감,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무기력, 점액성, 화농성, 혈액성 가래가 있어요. 끝내래. 호흡 곤란과 흉막염 등이 있고 치료 예방까지 하겠습니다. 결핵약 드시고 약물 투여로 인해 위장장애, 홍조, 피부 발진, 가래홍증, 발열 같은 부작용이 있고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왜냐하면 결핵약을 계속 복용하면은 간 기능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래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간 기능 검사도 피 검사 주기적으로 합니다. 결핵은 감염성이 있으므로 흉부 방사선 X선 촬영, 가래 검사 조기에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기침 예절 잘 지켜요. 네,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